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완용 의원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네요. 그 결과 분석 좀 하고 전망을 좀 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민주당 얘기를 좀 간단히 덧붙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그 말씀하셨던 전자부터 함께 좀 다뤄볼까 하겠습니다. 가장 또 이제 최근에 그 핫 이슈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그 끝났는데 김기현 신임 그 당 대표가 52.9% 한 번에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1차로 끝냈습니다. 과반 득표의 배경 어떤 의미로 좀 그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마침 그 현장에 가서 좀 봤는데요. 네. 물론 그 유튜브로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이 김기현 대표, 이제 대표라고 불러야죠. 네.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과반 득표를 확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당기를 흔드는데도 막 얼굴이 활짝 네. 밝은 표정으로 막 안철수 흔들고. 후보한테도 바로 막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예, 네. 뭐 신발 벗고 절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과반 득표라는 게 본인도 확신을 못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아무튼 어제 전당대회 주인공은 김기현 대표였습니다만 조금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개입도 하고 또 최고위원들까지 다 이른바 친 윤석열 최고위원들로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는가 일단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란 말씀인가요? 드러난 주인공은 김기현 대표시지만 이 배우의 큰 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뽑는 사람들은 민심과 당심이 섞여서 뽑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당심으로만 뽑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간 대선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제대로 일할 기반이 없었다. 이렇게 아마 당원들은 생각할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회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이죠. 그다음에 정부에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당선 1년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원만이라도 밀어줘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당과 대통령실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는 게 저는 당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 새롭게 들어온 많은 뭐 젊은 층이라든가 뭐 이런 당원들은 또 견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당원들의 그 다수의 생각은 안정적으로 그 집권 2기를 맞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우리 당원들이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긴 거고요. 조금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보면 약간의 역풍이 좀 불었다고 합니다. 막판에 이제 투표율 올라가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 투표율이 55.1% 거의 기록적인 투표율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양쪽 다 서로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 친윤석열 성향의 당원들이 뭉친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김기현 후보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천하람 후보가 뭐 굉장히 뭐 좋긴 한데 좀 너무 좀 그렇다. 또 황교안 후보가 무슨 뭐 사퇴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퇴를 하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들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른바 그 오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권유도 좀 있었고 네. 또 이 책임 당원들이 좀 이 단합을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김기현 후보를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풍 효과가 좀 있어서 과반을 넘겼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좀 그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로는 ARS는 장년층이 투표를 많이 하고 그 모바일은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에 그 익숙한 젊은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도 그 ARS 못지않게 김기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들이 지금 나오던데. 같은 그 분석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뭐 누구 말로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왜 뭐 TV조선이나 MBN에서 하는 그 모바일 투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장노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익숙하다는 거죠, 이제 장노년층도. 미스터 트롯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아니 있고. 뭐 수백만씩 하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거는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 다 다룰 수가 이제는 있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이제 50대, 60대 손님들 잘 하세요. 잘 하시죠. 예, 네. 그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바일 투표 정도는 뭐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시대가 온 아니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인물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인데요. 23.37% 득표로 2위로 이제 레이스를 마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제 뭐 그 가장 뭐 본인이 원하는 건 대권 도전이 될 테고 또 내년에 당장 이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 안철수 대표의 이번 그 전대 성적표와 관련해서 안 후보의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정치적인 행보, 대선, 대권 도전, 총선, 공천 뭐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최종 목표는 대선이니까 이번 그 당 대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 대표는 그 한번 뭐 대선까지 가는 징검다리 뭐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초기에 본인이 친윤 뭐 사실 이렇게 표방하고 그 선거 전에 임했는데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어찌 보면 철퇴를 맞았죠. 네. 당신은 친윤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바람에 좀 초반 이 전략이 꼬였어요. 안철수 의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으로 가서는 또 이상하게 비윤인 것처럼 그 이제 낙인이 찍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초반에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 이른바 비윤과 반윤 표를 본인이 다 독식할 수 있었는데 천하람의 등장으로 이게 독식이 안 된 거죠. 그걸 나눠 먹다 보니까 문제가 또 된 거고 뭐 이런 선거 전략의 실패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의 등장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가져와야 될 표를 제대로 못 가져온 거 뭐 이거는 좀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철수 의원이 자 이제 뭐 끝났느냐 뭐 공천까지 걱정할 정도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아직도 저는 굉장히 건재하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을 버린다 내년 총선에 네. 버린다는 건 이제 공천도 안 주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큰 오히려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당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에 민심까지 같이 해서 2년 전처럼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러면 첫 번째로 저 50% 과반 김기현 후보가 못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에는 저는 안철수 의원은 아주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37%의 득표가 그 안철수 후보에게는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 뭐 과시까지는 아니어도 드러낸.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표로서는 충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뭐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이번에 그 가장 많이 좀 도박으로 치면 판돈을 잃은 셈입니다. 신동진 앵커 혹시 포커 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따라간 2등이 제일 많이 잃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들은 중간에 이제 초반 중반에 탈락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비토를 한 셈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제 고발하고. 네. 예, 또 대통령실 행정관 고발한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윤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게 그렇게 명확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마지막에 황교안 전 대표하고 제휴를 하면서 아니 그분은 사실 좀 극우 태극기 쪽 후보인데 오히려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하던 그 중도 보수 성향표가 또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 사람은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당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안착하는 데까지 성공은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객관적으로 제가 좀 약간 좀 너무 좀 차갑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대표를 했던 분이 국민의힘에 가서 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상이고요. 뭐 그렇지만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내년 공천까지 안 주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가 또 비주류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요.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은 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년 뭐 총선에서 이 공천권을 받을 것이다. 두 분의 이제 의견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 4명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아주 그 신선한 이제 바람을 몰고 왔고, 요 바람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될 것이냐, 이게 돌풍이 될 것이냐, 전체 판을 흔들 것이냐 했는데 찻잔 속에 뭐 잔잔한 뭐 그런 바람으로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천하람 후보 본인은 뭐 15%면 자기 역할 충분히 했고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데 자기는 의미를 상당히 부여한다 이렇게 그 말을 하더군요. 지도부 입성에 4명이 이제 모두 결국 이제 실패를 했는데 컷오프 때만 해도 한 달 전에 기세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한 달 후에 결과가 이렇게 왜 나온 걸까요? 컷오프하고 이 경선하고는 아예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 국민의힘 보수 성향 당원들이 이른바 개혁 보수를 당선까지 시키기에는 이렇게 품이 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넘어서서 최고위원 후보 한 명이라도 당선까지 시킬 정도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전에 의논 안 하고 무슨 개혁보수 정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했다가 쫓겨났거든요. 네. 원내대표. 이게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못 들어가 지도부 진입을 못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속상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표정이 밝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부터 뭐 방송에도 활동하고. 예, 네. 저도 이분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그 보약이 될 겁니다. 저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대로 보면 젊은 세대의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이준석 뭐 이 정도였다면 거기에 이제 천하람이라는 사람까지 하나 더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 좀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이번 그 결과가 뭐 나쁘지 않다는 말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저 목소리 들어봤는데 별로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예. 젊은 아무래도 세대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바로 오늘 아침부터 여기저기 뭐 방송에도 출연들을 하면서 뭐 표정도 정말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이 대표가 결과를요? 본인의 한계를 압니다. 잘.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당원들의 절박감입니다. 절박감. 왜냐하면 이 당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못 이룰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 이뤘습니다. 이뤘고 이준석 전 대표 사실상 쫓겨난 셈입니다. 그 당에서. 물론 당원들이 쫓아낸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움직임 그게 이제 당원들 다수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뭐 당의 대선 후보를 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공격을 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 특히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더군다나 본인 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그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인의 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와 같은 이른바 개혁적인 바람을 지금 국민의힘에 불어 넣어야 할 그런 절박감이 없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 내지 20% 정도가 한계일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딱 15%가 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천하람 후보라는 사람은 그냥 이준석의 아바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뭐 본인이 뭔가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준석 이퀄 천하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처음에 뭐 상당히 뭔가 이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곧 그게 또 한계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후보로 활약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를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당대표 이제 그 앞으로의 그 행보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면한 이제 과제가 그동안 이제 경선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그 내년 총선 공천이 첫 번째 이제 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요 공천에서 본인이 말한 그 연포탕 여러 가지 인재를 좀 두루두루 이제 그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좀 대통령실에서 뭐 준 그 명단대로 할 것인지 김기현 후보 그 당대표에 대한 그 성격 스타일이 자신의 또 고집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그 김 대표가 좀 그 풀어가야 할 숙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뭐 당내 통합해서 그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역량 극대화 이런 겁니다. 또 이분이 사실은 친윤석열 정치인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좀 본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기현 대표를 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셨다면 약간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의외로 또 고집도 있으시다고 해요. 이제 네. 앞으로 봐야 되는데 좀 약간 엉뚱한 데서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이시죠. 김기현 네. 의원이 대표죠. 임기가 이제 곧 끝나죠. 예, 5월 달까지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너무 영남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총장 또 뭐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위 의장 이런 데 이제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향 안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요. 당장 뭐 이철규 의원 사무총장 시키면 저것도 친윤석열 공천하려고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네. 또 뭐 조직부총장이나 이런 자리도 이제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들이. 또 미안한 얘기지만 대변인도 그쪽에 친윤석열 의원들이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자들한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전부 다 배려하면 이게 진짜 이거 친윤석열 정당 됐네.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엄청난 그 정치적 비난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양보를 해야 되고요. 또 김기현 의원이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 정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는 월요일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직 인선,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아니 뭐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네. 그 공천은 좀 먼 얘기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내년 초나 돼야 아마 공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당직 인선이 첫 번째 시금석이죠. 네. 자, 본인이 연포탕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네.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도 그 이른바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쪽에 몇 명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윤핵관 뭐 친윤 뭐 그 사람들로 싹 당직 인선을 해버렸다.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직 인선이 첫 번째로 김기현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로 다가올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직 인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은 아직 먼 얘기고. 그럼 이제 당 운영을 할 때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소신 얘기를 하지만 네.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를 그렇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봤다면 저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과거처럼 이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아마 상당히 기울어진 관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곧 그 임기가 끝나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으로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그 본인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임명직을 앞으로 맡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본인 말과 뭐 그 다른 말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직인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저 사무총장은 뭐 이철규 뭐 의원 원래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한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나 그거 안 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건데 카드가 네. 원내대표로 나온다. 원내대표가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장제원 의원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약간 호사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지금 실제로 원내대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임명직 뭐 그 또 원내대표는 당직을 맡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같은 윤핵관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하면 그 뭐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왔을 때 되겠느냐, 이거야 뭐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 아마 상당히 냉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 결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 주호영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하고 했는데 잘못하면 주호영 의원 떨어질 뻔했어요. 선전했죠 이용호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의원들 본인도 그렇고요. 저처럼 이렇게 정치 부기자 오래 한 사람들도 제일 못 맞추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그렇게 쉽게 원내대표가 되고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그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4월 말 뭐 동반 퇴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좀 갖춰서 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본래는 일정이 5월인데요. 네. 그걸 4월로 좀 좀 당겨서. 앞당기게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를 좀 당겨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이제 뭐 그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제 그런 또 이제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최대 당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재명 대표 사퇴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을 수습하는 그런 방편으로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당직 개편이 내용 수습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명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인데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물론 대표지만 그 다음 정도가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뭐 비명계 중에 한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앉히면 그러면 그래도 자기들이 좀 걱정을 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더 좋은 미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 걱정을 하는 거는 자, 사무총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구 비명계 누구를 공천에서 탈락시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년 뭐 수도권 같은 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천을 받아봤자 당선이 안 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당직 개편한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 좋은 미래가 냈다는 이 당직 개편과 같은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뭐 사실 체포동의안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냥 일시적인 땜질 처방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한 50명 정도 있는 그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더 좋은 미래 좀 그 색깔이 있는 그 예, 모임인가요?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번 경선 때 보면 뭐 범주류 뭐 이런 정도. 그 안에 이제 친 이재명 그러니까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한 분들도 있고요. 이낙연 네. 쪽으로 한 분들도 있고 정세균 쪽으로 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뭐 이재명 그러니까 최소한 반 이재명 비이재명은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뭐 범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당직 개편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도 거기까지만 워딩을 이제 봤을 때는 혹시 이게 뭐, 당직 개편 뭐 요구 사퇴나 아니에요? 아니면 뭐 총선 공천을 뭐 포기하는 뭐
뭐 이걸 요구하나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당장 무슨 당직 개편을 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해석하는 건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이걸 당직 개편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직 개편을 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보다도 요새 박홍근 원내대표가 바빠요. 막 의원들 열심히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안 된 표현이지만 약간 좀 딱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좀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른바 친윤석열 일색 지도부로 꾸려지니까 야 그럼 우리 민주당이 좀 오히려 괜찮아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상대편의 그 잘못된 거 손님 실수를 이제 우리의 어떤 동력으로 삼는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민주당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좀 굉장히 갑갑한 처지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딜레마에서 당분간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다시 또 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이름으로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5명의 이름으로만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또 하나의 그 당 내분을 반영한 것인지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169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상당수가 찬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에.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공연히 당의 그 내분 상황만 드러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했다.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정의당과의 일종의 협상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빨리 내다 보니까 169명 전체 이걸 그 총의를 모으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 15명 정도로 내고 그거 가지고 정의당하고 이제 다 그 협의를 해서 뭐 특검 추천 방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안으로 이제 전원 명의로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신속히 뭐 그 발의를 하다 보니까 네. 의원 그 수가 좀 줄었다. 네, 그러니까 최 의원 말씀이 그 해석이 아니고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기자들한테 공보국에서 공식 자료를 네. 왜 15명만 했느냐? 사실은 지난번 의총에서 이른바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하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5명만 했고 정의당하고 조율을 마친 최종 법안에는 지난번 당론에 따라서 당연히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말씀이 뭐 일치가 되는 부분이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 의원님. 예, 저는 성한용입니다. 네, 최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 이제 모처럼 일부러 좀 가봤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잘 못 갔는데 아주 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일산 코엑스에서 했는데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예, 가수 박상민 씨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네. 잠깐 했습니다. 노래 몇 곡 부르고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노래 중간에 다음 노래 넘어가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제가 사실은 출연 요청을 받고 굉장히 이 가수 생활 시작한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좀 정치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 좀 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뭐 징그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어요. 아마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정치 색깔이 입혀질까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네. 걱정하신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출연하는 연예인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게 다행인 게 김기현 대표 선출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네. 좀 약간 깜짝 놀랐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만나겠다고 했고요. 민생의 여야가 어딨냐? 정당은 여야가 있어도 민생은 여야가 없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민생이다. 네. 아주 화답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걸 냈어요. 좀 굉장히 모양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제 한 줄 논평. 여야 협력해서 민생 살려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뭐 작년 8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뽑혔고요. 최고위원들 뭐 고민정 의원 한 사람 빼놓고선 다 친명 지도부입니다. 네. 그런 점과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다 친윤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친윤, 친명 지도부가 다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친윤, 친명 지도부 대선 체제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비롯해서 내홍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